자, 얘들아, 일단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얘는 그래도 우리가 중3 때 한 번씩은 배우고 오죠? 그죠? 거듭 제곱 이런 용어를 중2 때 배우나? 중3? 맞지? 그쪽 원저리에서 한 번쯤은 배웠을 거야. 우리가 같은 수를 거듭해서 곱했을 때 표현되는 거를 이제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a를 n번 곱했을 때 단순히 지수법칙 적용해서 그냥 a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돼. 근데 이 녀석을 이제 1제곱, 2제곱 쭉쭉쭉 n제곱 이렇게 갈 때 그 녀석을 a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제곱을 여러 번 했다. 그냥 그런 의미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용어를 정의를 할 텐데 이 a가 미시고요. 요 n이 지수입니다. 뭐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접근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들 여기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계속 뒤에 넘길수록 여기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가 실수일 때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어. 근데 그게 다 다른 게 아니야. 다 똑같이 지수 법칙이 적용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왜 그렇게 굳이 나눠가지고 다 넣어놓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공식들은 우리가 저 MN이 자연수일 때뿐만 아니고 그냥 정수, 유리수 혹은 무리수, 그러니까 실수 이런 거 다 적용이 되는 녀석이라서 그냥 이 녀석은 지금 한번 외워둘 때 그냥 저 MN 자리에 뭐가 와도 다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똑같이 다 적용을 시켜주면 돼.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항상 지수 법칙을 적용시킬 때 전제 조건은 밑이 같은 두 수여야 돼. 밑이 똑같을 때 이제 두 수를 곱했어. 그러면 지수끼리는 더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나눴어. 그러면 지수끼리 빼주면 돼. 근데 지금 얘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을 다루기 때문에 요 빼는 거를 좀 되게 거창하게 많이 나눠 놨거든. m이 n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다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a의 세제곱을 a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a의 3 빼기 2제곱이니까 a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요 첫 번째 적힌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누게 된 게 세제곱으로 똑같이 나눴으면 우리가 똑같은 수로 나누면 그냥 1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a의 3 빼기 3 이렇게 적용해서 a의 0제곱은 1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자, 이런 게 조금 낯설 수 있어. 처음 배우면. 근데 우리가 어떤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외워두세요. 얘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a 0제곱은 1로 외워둬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a 제곱을 a 세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 2-3이라서 a의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일단 쓰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얘는 요 녀석에 해당이 되는 식이거든. m이 2고 n이 3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 거 분의 1로 문제를 바꾸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이제 까먹어도 돼. 얘는 그냥 자연수일 때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건데 쌤이 아까 지수 법칙은 정수든 유리수든 실수든 다 성립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부호가 자연스럽게 음수인 녀석들도 다 성립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요 마이너스 제곱의 의미는 뭐냐면 저 마이너스를 뗀 숫자를 역수취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a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a의 1제곱분의 1이겠지. 만약에 여기 결과값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어. 그러면 a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는 의미야. 그쵸? 뭐 이해 안 될 거 없어. 다 받아들일 만해.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은 단지 얘가 자연수일 때 적용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다 분류를 해놓은 건데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아. 그냥 이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어떤 수의 제곱에 음수가 달려 있다면 분의 1로 바꿔주면 된다. 딱
딱 이거를 지금부터 넣어놓는 거를 쌤은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아마 뒤쪽에 나올 거야. 살짝 뒤쪽에 여기에 이 뒤쪽에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지수의 확장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는 자연수일 때만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게 성립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확대를 시키거든. 근데 그냥 처음부터 공부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 풀 때도 그냥 다 이거 적용해가지고 풀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학교에서도 전혀 뭐라 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까지잖아. 그러니까 뭐 요 앞에 거 살짝 땡겨 쓴다고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쌤을 가르칠 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풀면 좋다. 그래도 봐봐 여기 되게 심플해지지. 그치? 아까 막 그 a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할 때 막 세 가지 경우로 막 나눠가지고 막 외우게 시켰잖아.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인 거야. 요 위에 게 성립이 되니까 저거 기반으로 우리가 2번 공식 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 거듭 제곱 근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우리가 막 루트라고 하면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배웠었죠? 제곱근이야 루트 자체의 의미가. 근데 그 녀석을 막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의 시선에서 살짝 바라봐야 돼. 여기가 처음 배울 때 조금 낯설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뭐 어릴 때 수투를 배웠거나 지금 현 미적분 원 과정 여기를 알고 있다면 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해서 뭐 이해가 더 빨리 될 수는 있지만 몰라도 돼요. 몰라도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 얘들아. 우리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숫자야. 우리가 이 숫자를 보통 x라고 표현을 하거든. 처음에 이 식의 의미가 조금 힘들 수 있어. 이 숫자를 x라고 부르면 우리가 봐봐.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저 말에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숫자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이거를 방정식 요 녀석의 근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들아 이제 요 녀석은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들어봤죠? 그쵸? 1차, 2차, 3차 쭉쭉쭉 n차 이런 다항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있는 거야. 함수 따로 분리를 시켜서 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다항함수 그래프 개형이 달라요. 얘들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1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은 이렇게 올라가지. 2차 함수 최고차 한계에서 양수인 녀석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죠. 그거 두 개랑 요 y는 a랑 교점의 개수를 센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근데 얘가 아까 내가 말한 직선이랑 2차 함수가 각각 홀수 다항함수랑 짝수 다항함수의 대표 주자들이거든. 나중에 이제 홀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3차, 5차, 7차 이런 식으로 가잖아.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주로 3차 함수만 다뤄. 5차 함수는 빠졌거든. 근데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지금 들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냥 배경 지식으로 얘가 x 세제곱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4차, 6차 이런 애들은 보통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x제곱에서 꼭지점 몇 콤마 몇이죠? 0,0이지. 그리고 3차 함수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은 여기가 x축, y축 이런 식으로 돼. 그렇기 때문에 봐봐 우리가 이제 였다가 상수함수 갖다 그을 거거든. 그럼 봐봐 y는 a가 양수일 때 요 위쪽에 있겠고 0일 때 여기 있겠고 음수일 때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교점의 개수는
A의 부호에 상관없이 어때? 한 개씩 일단 존재하는 게 보여. 그죠? 근데 이 짝수 녀석은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 왜냐면 어떤 수를 짝수 제곱을 하면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갖는데 한 개 됐다가 빵개 되고 이런 식으로 제곱근의 개수가 결정이 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를 바탕으로 지금 얘는 일단 방정식이기 때문에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은 n개야. 이거를 좀 개념을 처음에 잘 잡아야 돼. 선생님 교점이 한 개니까 그냥 계속 근 한 개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얘가 3차던 5차던 7차던 간에 실수의 개수는 한 개이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는 좌표 평면에 표현이 안 되는 허근을 갖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 원 고차 방정식 때도 뭔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야.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하나 있었어. 그럼 허근 몇 개 있다고 배웠지? 3 빼기 1이니까 2.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고 배웠을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수에 적용을 시키는 거라고 조금 이해를 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n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n이 홀수일 때는 실수인 녀석은 한 개씩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a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개일 수도 딱 빵일 때는 한 개, 음수일 때는 0개 이런 식으로 제곱근의 개수가 존재한다. 실수인 제곱근의 개수가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얘는 이제 왜 지금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로 교점의 개수를 세냐면 너네가 방정식을 풀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 거거든. 막 6차 방정식이 나와. 나중에 문제 풀면 수능에서는 8차, 12차까지 나오거든. 근데 그럴 때 그냥 무지성으로 뭐 구하려고 하면 아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로서 접근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x n제곱은 a 저 방정식을 딱 적어둔 다음에 저게 이제 n차 방정식이니까 만약에 저 n이 뭐 3이야. 그럼 이제 실근 하나 가질 때는 허근 두 개 가지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개수를 다 세줘야만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에다가 n제곱하면 a가 되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적게 되냐면 앞으로 이 방정식을 풀면 x는 요걸 이제 n제곱근 a라고 읽거든. n제곱근 a야. 우리가 보통 루트를 제곱근이라고 불렀었던 이유가 2제곱근 a인데 2는 그냥 생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2 이상의 자연수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정의야. 지수는 이제 막뭐 2분의 3, 뭐 3분의 5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제곱근의 여기 자리에서는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녀석이 어떻게 변형이 되고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되는지는 뒤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방금 쌤이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일단 요거는 다 외워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랑 아예 똑같을 거야. 얘는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외우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쌤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 요 설명 쪽에 있는 요 그래프 설명이야. 우리가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의 개수는 뭐냐면 아까 x에 대한 n차 방정식 있지. 거기서 이제 근의 입장에서 즉 x값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 말이 좀 어려워. 실수 A의 n제곱근. 근데 저 말만 보고 뭔가 생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방정식을 도입을 해서 보통 설명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떤 수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녀석 중에서 실근인 것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게 되고 그게 이제 저 a의 부호도 중요하고 n의 짝홀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 녀석들을 다 따져가면서 제곱근의 개수를 찾는 게 실수인 제곱근의 개수를 찾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만 진짜 잘 잡고 가고
여기 있는 문제풀이만 잘 이해하고 가도 오늘 수업은 정말 대성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되게 고3 돼서도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봐봐. 여기서 우리 A라는 녀석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요 짝수, 차수, 홀수, 차수 그래프랑 교점의 개수를 따져가면서 실수인 것의 개수만 찾는 거야. 주로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되게 쉬워. 모양이 다 이렇게 똑같거든. 저 모양을 외워둬도 무방해요. 그냥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 A가 뭐든 N이 뭐든 간에 무조건 제곱근은 N제곱근 A야. 이 제곱근이 나오는데 홀수일 때는 그냥 요 녀석. A가 음수이면 얘들아 이게 좀 어색할 수 있거든. 선생님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데요. 이거 막 i로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여기가 짝수일 때만이야. n이 짝수일 때만. 홀수일 때는 그냥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이런 느낌이거든.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에 a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그런 식이니까 요 a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짝수일 때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잘 구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애시당초에 여기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여야만 요렇게 근이 생기거든. 그치? a가 음수일 때는 애당초에 제곱근이 없죠. 실수인 제곱근이 없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서는 a의 부호가 뭐든지 간에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냥 뭐든지 다 이렇게 생겼어. 막 이런 거 조심해. 선생님 여기 이거 x축의 기준으로 y축 기준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a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아니라 그냥 a야. 근데 그냥 a가 음수였을 뿐이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굳이 그 앞에 또 마이너스를 붙여서 1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면 틀려. 바꾸면 여기 있는 거 구한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일단 개괄적인 이론적인 설명이 이렇고 아마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구체적으로 좀 사례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니까 문제를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내신에서 첫 단원이라서 그런지 말장난을 많이 쳐요. 막 명제랑도 연관시켜서 막 나오고 너네 명제 시험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명제하고 있을 수도 있어. 자 얘들아 필수예제 1번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개념이랑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골라라. 자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 우리가 저 문장을 보고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x 세제곱은 64의 근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요 문장만을 보고 요 기억 문장만을 보고 x 세제곱은 64를 만족하는 x 값이 4밖에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조금 어려워. 잘 봐야 돼. 그냥 얼핏 보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4를 세제곱하니까 64가 되니까 맞는 것 같아요. 4를 세제곱하면 64가 되는 건 맞지. 근데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녀석이 4밖에 없을까? 이거를 묻고 있는 거야. 요 녀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4에다가 x제곱에 플러스 뭐 4x에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실수인 것은 x는 4가 맞아. 근데 우리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 요 2차 방정식 쪽에서도 두 허근이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여기 기억은 그냥 단순히 64의 세제곱근이 4냐고만 물어봤으니까 틀린 거야. 근데 만약에 기억 발문이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다 라고 나오면 맞는 명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실수인 것을 물어봤는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이제 n제곱근을 물어봤는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앞에 문장을 보고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x 4제곱은 마이너스 81이라는 방정식의 근에서 요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중에서 실수인 게 있니 없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실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짝수 제곱했을 때는 다 양수가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얘는 요 기억이랑 순서가 바뀐 거 보이니? 얘들아, 좀 PTSD 올 수도 있는데 이거 명제야, 명제 그냥. 역이죠? 위에 거 역취한 게 참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명제가 거짓이면 역취했을 때는 대체로 참이거든? 지금 디귿 보면 그래서 참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 자,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것을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16이 나오려면 일단 실수인 게 마이너스 6인 건 딱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x 플러스 6으로 묶고 나면 이제 뒤에 2차식이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허수 두 개가 존재할 거야. 그럼 봐봐. 앞에 녀석은 그냥 마이너스 6이라는 실수 하나고 뒤에 나온 거는 마이너스 6이랑 허수 두 개지.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충분 조건이잖아. 그래서 참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됐니? 이거 선행 쌤이 이제 지금 이제 고1 되는 친구도 대수를 가르치고 있는 반이 있거든? 근데 공수2를 했으니까 대수를 들으러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명제 문제는 특히 내신에서 좀 빡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명제로 풀어야 돼. 대수여도. 근데 쌤이 대수를 설명하면 애들이 다 갑자기 눈을 피합니다. 기억을 못해. 명제가 좀 인상 깊은 단어는 아니잖아. 너네가 선행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명제를 시험으로 치르고 왔으니까 지금 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성립하니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하나다. 자, 세제곱근 홀수네. n이 홀수일 때고, 그럼 얘가 홀수일 때는 여기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상관없이 싹 다 실수인 것의 개수는 한 개라고 아까 앞에서 배웠을 거야. 그치? 그래서 리을은 참이 되는 거야. 정확히 표현하면 이 녀석 중에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5 이 숫자만 실수가 되는 거야. 아, 선생님 얘 이거 실수 같지 않게 생겼는데요? 그럴 수 있지. 마음을 열어야 돼. 이제 앞으로 요 녀석들을 많이 볼 거야. 여기가 홀수일 때는 우리가 n제곱근 중에 홀수일 때는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막 허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그냥 저 자체로 실수인 거야. 이것만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얘들아, 그래서 이 1번 문제에서 아까 그 우리 설명 쪽에서 봤었던 그 3차 그래프, 2차 그래프 그려놓고 막 A가 양수, 0, 음수 이거 했었잖아. 이거를 우리가 요 각각의 문제에서 쌤이 조금 더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려줘 볼게. 니은은요, x 4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81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때? 요 x 4제곱 함수랑 요 y는 마이너스 81이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단 말은 실수인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교점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실근의 개수인 거야. 허근은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교점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x 세제곱을 한번 그려놔주면 우리가 x축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아래다가 마이너스 5를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로 그은 거야. 이때의 x값이 세제곱근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는 거지. 얘를 굳이 마이너스 앞에 빼서 적어도 돼. 만약에 그게 편하면. 뭐 그게 전혀 수학적으로 뭐 이상한 건 아니야. 근데 요 자체도
실수라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 가끔 이거 애들 막 복습 안 하고 막 공부한 지 좀 오래됐을 때 이거를 막 아이로 빼내더라고. 쌤이 그 모습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지금 개념을 좀 잘 잡아둬야 돼.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을 바탕으로 요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각자 한번 4번 한 번씩 풀어보세요. 요 위에 표 보면서 풀어도 돼. 응? 이일 때 응? 그냥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지고 그렇죠. 생략을 해도 돼요.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근데 우리가 요 루트 자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얘 이거 얘로 체크한 거야? 네, 맞습니다. 아래 것도 한번 풀어볼래? 네, 맞습니다. 두 개 중에 헷갈려? 아니야? 체크한 거야? 뭘로 체크한 거야 혹시 위에 거? 맞습니다. 내가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얘들아 확인 체크 4번의 정답은 4번이죠? 9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뿔마 3이니 뿔마 루트 3이죠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 그거 값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개수를 물어볼 때는 그냥 요 위에 있는 표에 그대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굳이 제곱근 값을 안 구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제 짝수고 양수니까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 게 훨씬 좋아요. 좋고 자 이제 우리가 요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얘는 그냥 단순히 계산 노가다 파트입니다. 계산 노가다야. 얘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요 성질을 적용을 시켜서 배우게 되는데 자, 잘 봐봐. 좀 모양이 좀 더러워, 그치? 좀 어지럽단 말이야. 마음을 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질을 적용을 시킬 거냐면 사실 지금 여기에 제곱근으로 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근데 쌤은 이렇게 문제를 푼 적이 없고 애들도 이렇게 문제를 풀지를 않아.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거듭제곱근이 이렇게 성질이 성립을 한다라고 배우거든? 근데 쌤이 아까 우리 지수법칙 설명하면서 뭘 가르쳤었냐면 지수에 정수가 와도 되고
유리수가 와도 되고 무리수가 와도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가르쳤지. 얘는 지수법칙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거듭제곱근을 이제 지수의 유리수꼴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쌤은 당연히 이 성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단순 계산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루트를 계속 살려두면서 푸는 것보다 요 제곱근을 우리가 지수로 옮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증명을 하고 있어. 이게 뭐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고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잘 들어맞는데, 근데 쌤은 지수 법칙의 확장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조금 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쉽게끔 이거 되게 이 자체로 두고 계산을 하면 애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쌤도 여기 가르칠 때 애들이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뒤에 있는 뒤에서 배우는 내용을 그냥 냅다 앞에 가르치면 애들이 실수를 안 하더라고. 근데 이게 막 뒤에 있는 게 아니야. 한 10페이지 뒤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봐. 우리가 앞서서 계속 n제곱근 a 요런 녀석을 다루고 왔죠. 얘의 의미는 뭐였어? 요 녀석을 n제곱하면 a가 되기 때문에 n제곱근 a라고 표현한 거 인정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n제곱을 한 게 a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지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얘를 a의 n분의 1제곱으로 만약에 바라봐. 그런 다음에 저 괄호의 n제곱이 이런 식으로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n분의 1이 서로 약분이 돼서 1이 나오니까 a가 되는 거야. 결과값이 똑같은 게 보이시나요? 이게 고스란히 a로 나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위에 막 저렇게 n제곱근 a 이런 게 다 있잖아. 싹 다 a분의 1제곱으로 미안해. a의 n분의 1제곱으로 바꿔서 싹 다 지수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면 실수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점입니다. 막 이렇게 합치고 자시고 하는 거를 쌤이 방금 요 아래 써놓은 요 n제곱근 a를 a의 n분의 1제곱이라는 그냥 정말 지수로 바라보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적용시켜서 얘네를 다 쉽게 이해하고 그냥 당연히 증명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얘들아. 1번은 방금 내가 했던 거야. 그지? 넘어가고 자, 2번 볼래?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했을 때 곱한 녀석의 n제곱근이랑 똑같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이야.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러면 밑이 서로 다르니까 지수 법칙으로 뭐 덧셈 뺄셈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n분의 1이라는 지수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AB로 묶은 다음에 n분의 1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이해되니? 같은 숫자로 뽑아내가지고 제곱을 해줄 수 있잖아.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은 AB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랑 아예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뿐만이 아니고 지금처럼 유리수가 왔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우변 볼래? 우변은 AB 자체에다가 n분의 1제곱한 거지. 그치? 쌤이 아까 요 n제곱근을 우리가 요 안쪽 녀석에다가 n분의 1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랑 똑같아지니까 결국에는 이게 두 개가 서로 똑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얘네를 뭐 루트 합친 다음에 뭐 똑같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푸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냥 간단해. 요 n제곱근이 요 루트 앞에 이렇게 살짝 써져 있는 녀석 있잖아.
걔는 그냥 n분의 1제곱으로 쓴다. 그냥 딱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쉬워. 지금 그냥 막 문자가 막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어지러운 거지. 숫자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3번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 a의 n분의 1제곱 나누기 b의 n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좌변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요 좌변 볼래? a의 n분의 1제곱을 b의 n분의 1제곱으로 나눈 상황인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밑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통인 지수로 묶어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n분의 1제곱으로 묶었더니 얘는 b분의 a가 표현이 되니까 얘는 b분의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느껴지니? 지수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변을 봐봐. 이 녀석은 그냥 b분의 a의 전체의 n분의 1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니까 맞네요. 이런 식으로 찝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얘가 a의 n분의 1제곱인데 걷다가 m제곱을 했으니까 a의 n분의 m제곱이 되는 거 혹시 보이니? 얘들아, a의 n분의 m제곱이 돼. 요 좌변이. 그 다음에 요 녀석은 a의 m제곱 자체가 알맹이에 있고 걷다가 n제곱근을 취한 거니까 a의 m제곱의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똑같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 5번 볼래? 5번도 요 제일 좌변을 봐봐. 제일 좌변은 안에 것부터 계산을 했을 때 a의 n분의 1제곱이야. a의 n분의 1제곱인데 걷다가 또 m제곱근을 취했으니까 또 n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숫자가 점점 문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안에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n제곱근 a를 저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니? 그 녀석이 얘를 곱하게 되면 mn분의 1이니까 여기가 mn으로 바뀐 거야. 저것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곱셈에 있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여기 n분의 1이 밖으로 가고 n분의 1이 안으로 왔다고 생각했을 때 요 녀석도 성립하는 게 보일 겁니다. 요 안에 거 먼저 계산하면 a의 n분의 1이 되고 그 녀석을 다시 n분의 1 제곱하는 거니까 뭐 얘랑 똑같겠죠, 식이? 그래서 그냥 성립한다. 그냥 여기는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한 번씩 식 한 번씩 보고 근데 이제 너네가 너무 낯설어. 계속 루트로 막 이렇게 계산하고 나중에는 막 루트랑 지수랑 막 다 섞여서 나오는데 뭐로 하나로 통일을 해서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무조건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안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고 6번 볼까? A의 np제곱이 알맹이로 있고 그 녀석에다가 np분의 1제곱을 해줘야 돼. 그러면 p가 서로 약분이 될 것 같지 않니? 그죠? 그렇기 때문에 n분의 m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a의 n분의 m제곱은 또 다시 우리가 n분의 1을 그냥 바깥쪽으로 좀 살짝 빼냈다고 생각하면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 되겠지. 자, 이게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거라서 되게 구조가 좀 낯설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내가 지수로 설명을 안 하면 계속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a의 n제곱근의 m제곱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a의 mn제곱근, a의 m제곱근의 n제곱근. 그러니까 계속 이 말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오히려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쌤이 일부러 저 a의 n제곱근을 n분의 1제곱으로 바꾸는 방법을 미리 알려준 거야. 그게 너네가 직관적으로 요 식들과 그 다음에 뒤에서는 다 계산만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아까 우리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나타나는 제곱근의 개수를 통해서 그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제곱근 단원의 지수 단원의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의미가 제일 많이 담긴 식이었고 그걸로 보통 문제가 많이 나와. 의미를 묻는 문제는. 근데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뭐 증명하라 이런 문제는 애지간하면 안 나오고 뭐 학교 바이 학교겠지만 내가 이거 증명 나오는 학교는 보지도 못했어요. 보질 못했고 그냥 얘는 빠르게 계산하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계산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혹시 거기도 깨져? 보이니? 잠시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서. 오케이,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어우, 진짜 막 더러워. 이제 내신 시험장에서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훈련을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해놓고 얘는 진짜 그냥 누가 계산 잘하냐를 묻는 단원이기 때문에 한번 잘 해봅시다. 자, 1번 볼래? 얘들아 여기 알맹이들을 한번 잘 봐봐. 27의 제곱 그 다음에 3 뭐 729 이런 애들이 눈에 띄잖아, 그치? 항상 우리가 익히 아는 소인수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는 게 우선입니다. 자, 27은 3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지. 그러면 안의 녀석은 3의 몇 제곱일까? 6제곱이죠? 맞지? 3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3 곱하기 2제곱인 거야. 걷다가 세제곱근을 씌웠으니까 지수에다가 나누기 3 해주면 된다는 의미인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저 녀석이 3의 제곱으로 튀어나오게 돼. 아까 문자로만 보다가 숫자 보니까 좀 숨통이 트이죠,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게 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자. 자, 이 8제곱 안에 있는 알맹이는 3의 4분의 1제곱이지. 그지? 4분의 1제곱에다가 8제곱을 취했네. 4분의 1 곱하기 8제곱으로 바뀌니까 2제곱이 되겠다. 그냥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도 그대로 3의 제곱입니다. 이해되니? 천천히. 3의 4분의 1제곱에 8제곱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 그 다음에 요 녀석이 3의 4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건 더하기네. 자, 729는 3의 몇 제곱일까요? 외워야 돼. 6제곱이야. 우리가 이 지수 단원을 하면서 수많은 거듭 제곱을 외우게 될 거거든. 대표적으로 일단 2의 10제곱까지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은 6제곱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쌤이 써줄게 한번. 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야. 얘들아 요거 3의 거듭제곱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거 내친 김에 한번 다 적어볼까? 5의 세제곱은 125 5의 4제곱은 625 그 다음에 5의 5제곱까지는 그냥 외우지 말자. 요 정도? 그 다음에 6은 보통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가끔 6의 4제곱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기까지는 일단은 외워놓읍시다.
7의 제곱은 49고 7의 세제곱은 여기다가 7을 곱하면 3, 4, 3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도 외워놓는 게 좋아요. 7의 세제곱까지 생각보다 나오더라고. 3, 4, 3에 앞에 세제곱근 막 이렇게 붙어. 그러면 3, 4, 3을 보고 바로 7의 세제곱이니까 7의 3분의 세제곱에 3분의 1 해주면 7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거 7의 세제곱까지는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뭐 8이랑 9는 다 2랑 3에서 유도하시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729는 3의 6제곱이었기 때문에 자 얘들아 루트 앞에 그냥 2제곱근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어. 그래서 얘 여기 마지막 거 있잖아. 마지막 루트. 제일 겉에 루트가 2가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은 앞에 2, 3 있으니까 아까 우리 막 그 mn제곱근 막 이런 거 붙었었던 것처럼 여기로 6분의 1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3분의 1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처리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729는 3의 6제곱이었는데 여기다가 3분의 1도 해주고 2분의 1도 해주면 되는 거야. 3분의 1은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2분의 1은 여기 2가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뒤에 게 3만 나왔네. 앞에 거는 3의 4제곱이니까 81이고 여기다가 3을 더하니까 84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숫자로 보니까 그나마 좀 낫지. 계속 아까 뭐 A의 N제곱근, A의 M제곱근 막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한결 편함만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2번 볼게. 얘들아, 2번은 곱셈 공식이 보여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한번 볼게. 일단 16의 4제곱근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2로 보이면 돼요. 보여도 되고 아니면 16이 2의 4제곱이니까 4 곱하기 4분의 1제곱해서 2의 1제곱 2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괜찮죠? 자, 얘는 일단 2야.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막 세제곱근 3 빼기 1 곱하기 막 이렇게 있지. 자, 뭔가 이거 뭔가 많이 본 모양이야. 그치? 우리가 세제곱근 3을 t 같은 걸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여기가 t-1 혹시 얘가 t제곱인 거 보일까? 얘가 t일 때 얘가 t제곱이야. 왜냐면 얘는 3의 제곱의 세제곱근이니까 3의 3분의 2제곱이지. 3의 3분의 1제곱이 t였으니까 얘는 t제곱일 거야.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니까 저 녀석이 t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우리가 곱셈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냐면 2번은 2분의 루트 2분은 따로 끄집어내고 여기에 t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녀석이 t라고 했을 때 t세제곱은 혹시 3인 거 보이니? t세제곱은 3. t가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t의 세제곱은 3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1 이런 식으로 될 거야. t 세제곱 빼기 1이니까. 3 빼기 1은 2니까 정답이 루트 2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어우, 조금 더러운데 자, 이런 문제는 믿어야 돼. 약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봐. 빌면 보인다. 요 분자부터 한번 바라보면 64의 6제곱근인데 밖에 2제곱근이 생략이 된 거지? 그래서 요 분자는 64의 12분의 1제곱인 거 혹시 보이니? 괜찮아? 12분의 1제곱? 그러고 나서 기도해. 분모의 어딘가에 12분의 1제곱이 있기를. 쫙 보는데 얘는 18 같으니까 탈락. 얘는 12 같아. 그치? 이 생략에 겉에 6이 있으니까 64에 12분의 1제곱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야. 혹시 보이니? 괜찮아?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64에
1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분의 얘는 64에 6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다 나머지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여기도 2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6분의 1에 그 다음에 64에 18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다가 64에 12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지수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거라는 게 보일 거야. 그죠? 다들 보이죠? 이렇게 되면 어때? 약분쇼야, 약분쇼. 다 약분돼. 그래서 정답이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 모양이 나오면 믿어야 돼.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도 모양이 조금 심상치 않아. 근데 우리가 저렇게 8이랑 4가 나오면 무조건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금 보일까 말까 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8은 2의 세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천천히 한번 바꿔보면 루트에 2의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12제곱 여기는 2의 22제곱인 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8은 2의 3승이니까 여기 2의 30제곱에 그 다음에 2의 20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인수분해 단원으로 돌아갑니다. 최대한 많이 인수정리로 인수정리래. 인수를 뽑아내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2의 20제곱으로 뽑아낸다면 2의 10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혹시 보일까? 그러면 이제 여기 2의 10제곱 플러스 1 다 날라가. 자, 아까 내가 2의 10제곱 뭐라고 했었지? 혹시 외우고 있는 친구 있어? 2의 10제곱? 그냥 궁금해서. 2의 10제곱까지 꼭 외워. 혼자서 열심히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4제곱 16, 32, 64, 128, 256, 512, 1024 이렇게 쓰면서 외워놓는 게 편할 거야. 근데 뭐 이 문제에서는 뭐 이거를 뭐 모른다고 뭐 풀지는 않으니까 자 나눠봐. 쩍쩍 약분되고 2의 20제곱이랑 2의 12제곱을 나누면 2의 8제곱만 남겠지. 근데 그 녀석에다가 루트를 씌웠네? 그럼 또 2분의 1제곱 해줘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2의 4제곱이니까 16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바꾸고 나서 푸는 거야 얘들아. 좋고 이제 숫자에 이어서 문자로 가게 되는데 괜찮아요. 할만해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딱 이렇게 나와 문제가. 이때 A랑 B를 싹 다 막 제곱근 이런 거를 다 지수로 바꿔준 다음에 미시 같은 녀석끼리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번을 쌤이 간단히 한번 해볼게. 이 앞에는 2가 생략이 된 것이므로 우리가 A의 2분의 3제곱에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나누기 이런 거 신중하게 해야 돼. 나누기 A의 3분의 4제곱에 B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에 B의 6분의 2니까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한 다음에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을 할 텐데 나누기는 이제 지수의 빼기로 가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끼리 한번 볼래? A의 2분의 3 빼기 3분의 4 플러스 6분의 5만 계산을 해주면 되고 B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 제곱만 계산을 해주면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냥 단순 계산이야 얘들아. 그래서 A는 이제 왠지 다 6으로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6으로 통분을 하면 6분의 9 빼기 8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저게 나누기여서 빼기로 들어가는 거야. 지수에서 곱하기 B의 6분의 3 빼기 2 곱하기 2니까 4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괜찮나요? 다 따라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저 계산 얼마지? 14. 오, 딱 1이 나오네. 그 다음에 B는 6분의 1제곱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학교에서 뭐 그러진 않는데 그냥 다들 간단히 하라고만 할 텐데 다음 식을 거듭 제곱근의 형식으로 간단히 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마지막에 그냥 얘는 6제곱근 B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지수를 안 남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요 분모를. 근데 뭐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올 거야. 그리고 2번 볼게요. 자, 2번을 보면 아까처럼 좀 뭔가 기도 곱했을 때 혹시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갖고 가는데 웬일 나눠질 것 같아요. 그쵸? 2가 생략이 되고 여기 밖에 2가 생략이 돼 있잖아. 그러면 요 위에 거는 A에 3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는 A에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지수가 적어질 거야. 괜찮니? 응? 그 다음에 뒤에 녀석은 A에 2 곱하기 6분의 1 A에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겠지. 그거 얘들아 약분되는 거 보이니?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정답은 1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게 계산 실수가 많이 나와요. 천천히 제일 안에 것부터 해줘야 돼. 루트가 봐봐 요 a제곱 입장에서 볼래 얘들아? 요 a제곱은 루트가 앞에 1개, 2개, 3개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막 각각 나눠서 계산하기보다는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녀석부터 해보자. a의 제곱의 세제곱근이야. 그러면 a의 3분의 2제곱이겠지. 그치? 걷다가 a를 곱했네? 그러면 a의 1 더하기 3분의 2제곱이니까 a의 3분의 5제곱이 되는 거 보이실까요? 그 녀석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야 되겠네. 그치? 지금부터 머리가 아파져. a의 12분의 5제곱까지 왔어요. a의 12분의 5제곱에 a를 곱한대. 그러면 a의 12분의 12 더하기 12분의 5제곱해서 a의 12분의 17제곱까지 왔고 걔를 마지막으로 2로 한 번 더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a의 24분의 17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 거야. 다 거듭 제곱꼴로 바꿔가지고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처음에 문제 풀 때는 다 써도 되는데 이게 쓰는 게 가끔 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 쌤이. 그래서 그냥 너네가 이제 연필 잡고 풀 거 아니야? 그럼 연필을 이렇게 잡고 이거 계산하면 A의 3분의 2 여기까지 곱해 A의 3분의 5 4로 나눴어 12분의 5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연필로 이렇게 잡고 너네 암산 실력을 믿으세요. 이거 막 괜히 요거 밑줄 치고 여기 밑줄 치고 뭐 해도 되는데 뭐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가급적 실수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해야 돼. 3번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A의 24분의 17제곱이에요. 얘들아 계산 한번 하고 넘어갈까? 7번 한번 다 풀어볼까? 확인 체크 7번 다 한번 풀어주세요.
7번 풀어야 돼. 하겠지, 그치? 딱 풀어보자. 뭐 정답을 나타낼 때는 뭐 그냥 지수로 다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도 되고 뭐 n제곱근꼴로 나타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본인 편한 대로. 오케이, 잘했습니다. 마지막 거는 차근차근 안에서부터 한번 나와봐. 네, 잘했습니다. 약분한데 약분? 뭐 그렇게 써도 뭐 틀리게 할 것 같긴 않은데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약분해야 된다는 그 법은 없거든. 그냥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학교 쌤들은 약분하는 거 좋아하니까 약분을 하는 걸 습관에 들여봅시다. (15분의 4가) 나온 거야? 천천히 한번 안에서 거부터 한번 나와볼래? 천천히 한번 다시 풀어봐. 2번 같은 건 이제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배신을 잘 안 하긴 하더라고. 애지간하면 답 뭔가 곱하기인데 막 좀 3개 이상이 나온다? 3개가 딱 이렇게 나오면 특히 뭔가 다 약분되게 주더라고. 좀 믿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뭐 장난질을 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중에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계산이 이런 게 보여. 그냥 나중에는 당연히 뭐 원칙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얘네가 곱하면 15고 여기 얘네 곱하면 15잖아? 15, 15잖아?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이렇게 나누고 싶어진다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뭐 너무 그렇게 풀려고 애쓰진 말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뭐 나왔어? 6분이 나왔어. 다시. 자, 얘들아, 쌤이 이 녀석 한 번 더 풀어주고 넘어가 볼게. 잘 들어봐. 맞춘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푸는 법. 이 녀석이 x의 3분의 1제곱. 여기까지 하게 되면 3분의 10제곱. 그죠? 그러고서 4분의 1을 취하게 되면 3의 6분의 5제곱. 였다가 6분의 6을 더하니까 3의 6분의 11제곱. 그리고 5분의 1을 곱하니까 3의 30분의 11제곱. 뭐야, 왜 3이래 갑자기? 내가 내 글씨 잘못 보고. 근데 다 x야 얘들아. 미안. 그래서 x의 30분의 11제곱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결과값을 써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익숙해지면 아마 잘 할 거야. 숙제 풀 때 열심히 해보시고. 45분. 우리가 오늘 7시 반까지입니다. 근데 쌤이 보통 7시에서 7시 반에는
가끔 테스트를 볼 거거든. 원칙상으로는 테스트 시간으로 빼놨어. 근데 우리가 지금은 시험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쌤이 막 매일같이 테스트를 보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 혹시라도 특히 다음 시간부터 되면 이제 숙제가 있다 보니까 앞에 이제 숙제 질문을 받은 다음에 진도를 나갈 거거든. 그러면 그때 뭐 숙제 양에 따라서 뭐 진도가 느려지면 또 그거 나름대로 힘드니까 그럴 때는 테스트가 생략이 될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황 봐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시험을 안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너무 보고 싶다. 그럼 말씀하세요. 제가 시험지 드릴게요. 오늘의 목표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인데 뭐 나가는 게 어렵지 않아 보여. 지금 나가는 속도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쌤은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시간이 더 되면 뭐 로그를 더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곧 학원 방학이니까 그래서 좀 진도를 빼놔주는 게 너네가 공부할 때 조금 더 편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마시고 싶은 사람 있니? 괜찮아? 어떻게 해줄까? 잠깐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는데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한 3분만 쉬었다가 그러면 다시 시작할게. 잠깐 쉬세요. 얘들아 쉬는 시간이 적다고 너무 원망하면 안 돼요. 금방 나가고 시험 전에 잠깐 또 쉬게 해줄게. 알겠지? 나가는 김에 한번 쫙 나가는 게 편할 거야 얘들아. 여기 이제 지수의 확장 파트인데 쌤이 이 내용을 미리 다 갖다가 써가지고 너네가 앞에서 좀 편하게 문제를 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뭔가 교과서적인 파트인 것 같아. 쌤이 교과서도 막 읽고 해봤는데 우리가 중2 때 지수법칙, 중3 때인가 뭐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고1 때, 고2 때 또 리마인드 하고 이제 자연수일 때만 배우다가 이제 우리가 복잡하게 정수, 유리수, 무리수 이런 애들까지 다 배우게끔 뭔가 이렇게 안내를 해놓는 단원이지 뭔가 이 파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얘를 막 다 유의 깊게 보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쌤이 아까 알려준 내용만 그냥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유리수가 되던 정수가 되던 무리수가 되던 지수 법칙 다 성립합니다. 딱 그 정도만 인지하고 넘어가면 충분한 단원이고 너네로 하여금 뭘 증명하라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혹시라도 증명 과정이 막 너무 궁금하고 그러면 요 아래 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 막 이 녀석이 유리수일 때 왜 성립하는지 막 저렇게 또 막 유리수는 이제 모분의 목골로 나타낼 수 있잖아. 서로소가 아닌 두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막 저게 PQ가 이제 유리수일 때 P가 K분의 L이고 Q가 N분의 N이고 이럴 때 이제 막 이걸로 또 막 아우 막 좀 힘들잖아. 그치? 학교 선생님이 증명을 잘 해주실 겁니다. 학교 선생님도 안 하실 거야 아마. 그냥 넘어가자 얘들아 이러면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하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이 됐어. 이제는 저 지수 자리에 루트가 등장하게 돼.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막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막 이런 게 막 이제 합차 공식꼴로 이용하게끔 보통 등장을 하고 혹은 우리가 밑이 똑같을 때 이제 밑을 서로 더하고 빼고 이런 걸 통해서 루트가 사라지고 막 뭐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거야. 그냥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 미안. 하고 갈게. 하나를 빼먹었군. 자 얘들아 우리가 세수를 비교하라고 나올 때는 우리가 요 A, B, C가 자 얘들아 여기 겉보기에 마이너스 없지 그치?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녀석도 없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얘네는 다 양수라고 봐도 무관하겠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다 양수끼리 있을 때는 우리가 제곱을 취해줘도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녀석을 각각의 요 녀석들을 우리가 모분의 모제곱꼴로 다 바꿔줘. 그 다음에 지수에 분수가 있으면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계산이 어려우니까 저 지수들의 분모를 보고 최소 공배수로 곱해주면 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A를 간단하게 나타나면 5의 2분의 1제곱이지? 그 다음에 B는 10의 3분의 1제곱일 거야. C는 120의 6분의 1제곱이지, 그치? 여기에서 우리가 이 A, B, C의 대소를 비교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그죠? 근데 우리가 A, B, C에다가 각각 6제곱을 취할 겁니다. A의 분모에 2가 있고 B에는 3이 있고 C에는 6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 6제곱을 취해도 요 녀석의 대소 관계는 안 변해요. 기억해둬. 그러니까 우리가 6제곱을 곱하게 되면 자 5의 세제곱, 10의 제곱, 얘는 그냥 120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5의 세제곱은 아까 얼마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125죠? 얘는 100이죠? 그러니까 얘가 120. 제일 작고 두 번째 제일 큰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A, C, B 이런 순서로 대소관계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계산하는 거야. 수인수분해 잘 해주고 그러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1번 보자. 4의 3분의 2제곱은 2의 제곱의 3분의 2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나누기. 자 24는 8 곱하기 3입니다.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2의 세제곱에 3 이렇게 써놓고 여기 3분의 1제곱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이 3분의 1제곱을 각각 취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이해가 되니? 우리 그 지수 겉에 있을 때 각각 이렇게 취해주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18은 3의 제곱 곱하기 2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의 3분의 2제곱에 3의 3분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 괜찮니? 이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밑이 똑같은 녀석끼리 지수법칙 적용시켜서 계산을 할 거거든? 그래서 얘는 2의 몇 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고 자 밑이 2인 녀석부터 보자. 3분의 4 빼기 1 플러스 3분의 2죠? 자 그럼 이것도 3분의 4랑 3분의 2부터 먼저 더하면 좋을 것 같아. 2로 나오니까 빼기 1만 해주면 여기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3분의 4네? 그러면 얘도 3분의 4 빼기 1이니까 여기가 또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6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자, 얘들아 2번 볼게. 선생님 제곱수를 외워두길 정말 잘했어요. 맞아요. 저거는 5분의 3의 전체의 세제곱이야. 그죠? 그래서 5분의 3의 세제곱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2분의 3제곱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볼게. 뒤에 거는 5에 3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약분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일단 좀 선택 사항이거든. 나는 지수의 음수가 있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저거는 역수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저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그냥 3분의 5로 쓰고 싶은 거야. 괜찮니? 3분의 5로 쓰고 여기 2분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있는 걸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2분의 1제곱 분의 3의 2분의 세제곱 이런 식인 거야. 괜찮죠? 자 얘들아 저 중괄호에 있는 2분의 세제곱을 여기 안에다가 다 넣어줄 수 있겠지?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바라볼까? 어머 선생님 약분이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얘만 계산하면 5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혹시 이렇게 되는 거 보일까? 저기 나누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5의 1제곱 해가지고 5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단점 그냥 실수 까딱 하나라도 하면 그냥 정답이 다 달라져서 그냥 얘는 뭐 시험장에서 뭐 검토도 안 되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처음에는 느려도 괜찮으니까 잘 계산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되게 좀 집중을 많이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3번 볼게. 쟤는 나누기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겉에 전체에 루트 2제곱이 씌워져 있으니까 뭔가 루트 투성이기 때문에 쌤이 이 녀석을 먼저 좀 곱해주고 나서 한번 바라볼게. 그러면 뭐가 좋냐면 5의 제곱 나누기 2의 루트 12는 2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돼.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에 4의 루트 3제곱을 곱할 텐데 얘는 2의 2 루트 3제곱이랑 똑같겠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누기 곱하기니까 아 얘네끼리 날아가겠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정답을 25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루부치 괜찮죠? 좋아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6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먼저 봐볼게.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K값을 구하라.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오고 싶어요. 그리고 8, 4, 2가 보이니까 저는 밑을 다 2로 통일시켜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천천히 안에서부터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요 녀석은 2의 4분의 3, 그죠? 4분의 3까지 왔어. 그 다음에 저 뒤에 녀석은 잠깐만 지금 얘는 근데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루트 막 이런 구조가 아니라 따로네요. 그러면 얘를 각각 2의 3분의 2제곱, 2의 4분의 3제곱에 루트를 씌운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 거를 한 번에 다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3분의 2제곱이니까 저 세 개를 일단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2에 자 12분의 1로 통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12분의 12 더하기 8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기 29야. 근데 여기에 2가 여기에 2분의 1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24분의 29가 돼서 이 녀석 K값은 24분의 29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도 안 돼요. 좋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차근차근 자 A의 2분의 1제곱에 여기까지 오면 A의 2분의 3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에 걷다가 또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4분의 3제곱이야. 그지?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여기까지. 보이니? 그 다음에 거기에 A를 곱하니까 A의 4분의 7제곱입니다. 걷다가 또 루트를 씌우니까 앞에 녀석은 A의 8분의 7제곱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녀석을 봐. 자, 이제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4 곱하기 2분의 1로. 그렇게 되면 A의 8분의 8이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K값은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숫자로 나오니까 그리고 좀 간단하게 한 문자에 대해서만 나올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앞에 다 했던 계산들이기 때문에 확인 체크 안 풀고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저 아래 커다란 숫자들을 우리가 A랑 B로 간단하게 나타내는 훈련을 하는 문제야. 2의 6제곱을 A라고 하고 3의 5제곱을 B라고 부르겠대. 그러고 나서 얘들아 6의 11제곱을 한번 볼래? 쟤는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우리가 2랑 3을 다 A랑 B에 대해서만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을 변형을 하게 되면 2는 A의 6분의 1제곱이고 3은 B의 5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싹 다 11제곱을 취해주는 거야. 싹 다 11제곱을 취해주게 되면 2의 11제곱은 A의 6분의 11. 그 다음에 3의 11제곱은 B의 5분의 11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 두 개를 곱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6의 11제곱을 A랑 B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단원이에요. 자,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에 5제곱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하면 2의 5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이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냈던 2랑 3을 다 5제곱, 10제곱을 해주게 되면 잘 봐. 여기에서 2의 5제곱은 A의 6분의 5제곱 나오는 거 보이니? 그 다음에 여기서 3의 10제곱은 얘는 좀 이쁘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주겠네. 그러니까 요 녀석의 정답은 A의 6분의 5제곱에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숫자들 소인수분해 잘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2랑 3을 A랑 B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수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는지 뭐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계산 훈련 시켜주려고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시험장에서는 주로 이런 꼴의 문제가 대부분 나와.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고 곱셈 공식을 활용하고 막 약분하고 대입하고 막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1번은 우리가 요 녀석 쌤의 추천 저 지수가 작은 쪽을 치환을 하는 게 유리해. 왜 그러냐면 얘네를 각각 쌤이 A랑 B로 치환을 하게 되면 요 왼쪽 녀석이 A의 세제곱이고 요 뒤에 녀석이 B의 세제곱인 게 보일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A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A 플러스 B로 나눈 거를 간단히 해주면 된다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에서 배웠어.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의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약분이 시원하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써주면 되는데 A랑 B로 쓰면 틀리겠지? 그래서 다시 X랑 Y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Y의 마이너스 1제곱에 Y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정답이 됩니다. 미안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야. 큰일 날 뻔. 얘가 A고 얘가 B죠. 그리고 2번 볼게요. 자, 2번은 합차 제곱이 뭔가 보일 듯 말 듯해요. 그죠? 자, 치환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고 뒤에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처럼 보여. 그지? 그렇기 때문에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으로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앞에 게 A랑 B였으니까 각각 4제곱을 취하면 X랑 Y입니다. 그래서 X 빼기 Y라고 정답을 써주면 돼. 이런 거는 나중에 익숙해지고 이러면 치환도 안 하고 풀게 될 거야. 이 구조가 보이거든. 사실 마음을 또 크게 먹으면 이게 보여요. 또 이렇게 합차 공식. 근데 잘 안 보이면 치환을 해서 푸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오케이. 얘들 나중에 이런 것도 잘 보여.
되게 지금은 그 막 지수에 막 유리수 들어가고 이런 게 되게 낯설잖아. 그래서 저 인수분해 공식들이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고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너네가 이제 내신 기간이 됐을 때 이런 문제 풀 때 막 치환을 하고 그렇게 풀지는 않더라고 대부분.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을 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치환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뭐 그냥 그 고1 거 다시 복습하는 느낌이야. 단원들이 다. 정말 순수 계산이지, 그치? 딱 봐도, 그쵸?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나온 x의 2분의 1제곱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뭐 a,b라고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a랑 a분의 1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예요. 그죠? 쌤은 그래. a랑 b로 둬줄게. 대신에 a, b는 1이다 이거 하나 적고 갈게요. 괜찮니? 둘이 지수가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빵제곱이 나와서 1입니다. 이런 거 적어주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 녀석들이 그럼 이제 뭐 A의 거듭제곱 합 B의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질 거 아니야? 그럼 보통 두 수의 합의 몇 제곱 빼기 뭐 곱 합 막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쌤이 일부러 저렇게 써두고 가는 겁니다. 자 얘들아 1번 문제는 그럼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는 걸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구하는 걸로 바뀐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3번은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구하는 걸로 바뀐 거야. 보이니? 다들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뭐 갑자기 뭐 공수 원 문제로 바뀌었네. A 플러스 B가 3이니까 합이 3이고 곱이 1이래.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9 마이너스 2는 7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제곱은 뭐 따로 공식이 없었어. 제곱 길이의 합의 제곱에다가 2배의 제곱 길이의 곱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구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앞서 구해놨죠? 7이라고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49에 마이너스에 2의 곱의 제곱은 어차피 1이야. 그치? 두 수의 곱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47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 녀석은 뭐 공식을 쓰셔도 돼요.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면 합이 3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7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보이니? 제곱 길이의 합은 7이었고 곱은 1이었으니까 그래서 18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공수 원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얘들아. 그쵸? 얘도 공수 원에서 겁나 많이 본 것 같아. 그치? 얘들아 근데 있잖아. 대수라는 과목을 이제 앞으로 쭉 배울 거 아니야? 지수, 로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까지 다 합친 게 첫 번째 대단원이거든? 이제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까지 배우면서 느끼게 될 텐데 그냥 싹 다 공통수학 1, 2야. 그냥 너네한테 좀 낯선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냥 여기 대수에 나와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하지만 대체로 다 풀리는 논리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우리 왜 공수 1에서 그래도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근해 분리 쪽 혹시 기억나니? 2차 부등식 있고 막 거기서 이제 2차 함수랑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두 근이 다 양의 실수일 때 막 이런 거 구하는 막 했었지. 판별식 쓰고 대칭축 쓰고 함수값 대입하고 이런 거 했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게 그냥 아예 똑같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그냥 겉모양만 그냥 이제 고2 거지 실제로 알맹이는 싹 다 고1 거야. 그래서 고1 거를 못하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못해져. 연쇄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본인이 그 1학년 1학기 게 조금 부족했다.
근해 분리 이런 거 너무 힘들어했고 못했다 하면 대수 쪽 공부할 때 어차피 같이 또 한번 배우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공수 원도 꼭 복습을 하면서 가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안 메꿔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과를 갈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뭐 기하랑 미적분 2 이런 것도 배우게 될 텐데 아예 그냥 그때를 배울 때 공수 원을 다시 잡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으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대수 선행 나갈 때 이제 본인이 점검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당부입니다. 당부. 자 보자. A 값이 저렇게 있을 때 저 녀석의 값을 구해달래. 좀 혐의죠. 그쵸? 얘를 우리 보통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런 거 식조작해가지고 열심히 풀었었던 기억이 있어. 그지? 얘는 어떻게 조작하면 뭔가 좋아질 것 같아? 어떻게 조작하면 좋아질까? 한번 우리 고1 때의 느낌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첫 번째, 선생님 그냥 저 얘를 x 플러스 x분의 1로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뭐 하셔도 됩니다. 순수하게 다 대입해가지고 해도 돼. 근데 너희로 하여금 이거를 순수 대입했을 때 문제로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그치? 너네한테 공식을 쓰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지. 혹시 보이는 게 있을까요? 당당하게 한번. 뭐가 보인다. 좀 간단하게 풀고 싶다. 여기 뭔가 세제곱이 있으니까 세제곱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A의 세제곱을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 풀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식을 변형을 해도 돼. 이 자체에서 만약에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다. 내가 인수분해 공식이나 뭐 이런 걸로 내가 지금 풀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저기가 지금 이제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제곱을 때리는 행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한번 때려볼게 얘들아. 자 천천히 우리가 이때 세제곱을 때릴 때도 이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x라고 치환을 해보면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괜찮죠? 그러면 이 녀석은 자, 잘 봐. 혹시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이 되는 거 보이니? 곱셈 공식 변형이야. 2분의 1입니다. 보이세요? x를 세제곱하면 2니까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은 그대로 a로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 혹시 보이니? 그 다음에 분모에 2가 있는 게 싫으니까 2를 한번 곱해봐.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그럼 얘는 5-6a잖아? 그치? 잠깐만 나 이거 왜 빼기로 적었어? 미안. 플러스야. 여기 쌤이 여기를 잘못 적었었어. 미안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요 구조를 한번 볼래? 2a 세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6a랑 마이너스 6a가 사라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5랑 5만 남으니까 정답은 10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여기 세제곱을 어떻게 때려요? 전 용기가 부족해요. 할 수도 있지. 근데 때려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세제곱을 때렸을 때 얘를 x라고 치환하면 a 자체가 x 플러스 x분의 1이기 때문에 요 뒤에 또다시 a가 등장을 하게 돼서 뭔가 주어진 식이랑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유형이 공수 1에도 있었어 얘들아. 뭐 이런 거 있잖아. x가 1 플러스 루트 7일 때 막 이런 거 구하는 거 막 이런 거. 그때 이제 1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루트 7로 만들고 제곱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했었던 그런 유형들이 있었어요.
그걸 응용해가지고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좋습니다. 여러분 21번과 2번을 한 번씩 풀어주세요. 1번, 2번 둘 다 풀어. 괜찮아. 자, 일단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요 녀석 x라고 두고 y로 두고 하는 게 제일 편할 거야. 요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런 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조건을 바꿔버려. 그래서 x 더하기 y가 4고 xy가 1이다. 이렇게 일단 써놓는 거야. 앞에 두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를 딱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얘 조심해야 돼. 이거 4제곱이죠. 그쵸? 이렇게 구하는 상황이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바탕으로 세제곱끼리의 합과 네제곱끼리의 합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세제곱끼리의 합은 요 녀석의 완전 세제곱에서 빼기 3배에다가 요 녀석 해주면 되는 거지. 요 녀석 해주고 요 녀석 해주고.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공식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이 녀석은 이렇게 됐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곱셈공식 변형. 그래서 이 녀석이 64에서 빼기 3 곱하기 1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 12를 하니까 여기서 5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분자가 48로 나왔어. 그 다음에 분모 볼게 얘들아.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야.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보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빼기 2 해주면 되니까 14로 나오게 될 거야. 그치? 여기가 14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가 14의 제곱은 얼마죠? 다들 외우고 있어야 돼. 빼기 2에 그 다음에 곱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1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194가 나오는데 또 2를 빼니까 19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야, 계산 실수 조심해 얘들아. 이거 공식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도 볼게. 22번은 쌤이 요 녀석을 뭔가 뭐 A 같은 걸로 둘까? 그럼 뒤에 녀석이 A 제곱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도 근데 얘도 그냥 사실 이렇게 쓰지 말고 얘는 세제곱을 때리고 싶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세제곱을 한번 때려봐 얘들아. x 세제곱은 자 각각에다가 세제곱 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공식 있었지? 이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그 다음에 3배에다가 2개 곱하고 그 다음에 2개 더해줘. 이렇게 되면 공식이 나오죠? 이게 3ab의 a 플러스 b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 선생님 여기가 x네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2의 3분의 2제곱이잖아. 곱하면 2의 1제곱이야. 보이니? 그래서 여기 앞에 3이랑 곱하면 6 나오는 거 보여? 토탈 6이 나오니까 이 녀석은 x 세제곱은 6 더하기 6x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답은 6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요 세제곱을 때린 다음에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내고 요 모양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거는 문제 많이 진짜 한 뭐 내신 기간 전에도 당연히 마스터가 될 유형이라 뭐 지금 당장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12번 풀고 시간이 많이 남는데 로우까지 가야겠다. 자 얘들아 A의 2x제곱이 5가 나왔어. 이때 다음 시계값들을 구해달래. 자 여기에 분모 분자에다가 일단 자 전제 조건이 있어. 마이너스 제곱을 되게 싫어해야 돼 너네가. 쌤이 왜냐면 그 마이너스 제곱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식 변형을 하다 보면 대체로 식이 다 예쁘게 변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A의 2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아. 왜 그러냐면 쌤이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싫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제곱을 다 곱해주고 싶어요. 이게 아이디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싹 다 A의 x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A의 2x제곱 플러스 1분의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변형이 될 거거든? 보이니 얘들아? 그냥 전개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다 곱해지면 요 녀석들이 1로 변하게 되고 여기는 각각 앞에 개수가 2배가 되겠지. 그 다음에 A의 2x제곱이 5라고 했으니까 그냥 5만 대입하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6분의 4니까 3분의 2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풀이 과정 외워질 거야. 자 2번 볼게요. 얘들아 마이너스 x제곱도 싫은데 마이너스 3x제곱은 진짜 더 싫어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a의 3x제곱을 다 곱해주는 거야. 싹 다 곱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쓰면 자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2x제곱 분의 a의 6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죠? 뭐 얘를 뭐 2x로 a의 2x제곱으로 묶어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이 녀석이 5니까 이 녀석은 25겠고 이 녀석은 125겠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5 플러스 5분의 125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30분의 12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5분의 63 뭐야 또 약분되네. 5분의 21 이런 식으로 약분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막 13의 x제곱 117의 y제곱을 줬어.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거든. 구하라고 하는 게 조금 심상치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잘 써먹으면 구조가 보일 수 있어. 잘 봐봐 얘들아. 일단 여기 27, 81 뭔가 나온 게 좀 음흉해요. 그죠? 여기를 3의 세제곱 3의 4제곱으로 한번 바꿔봐봐. 그 다음에 우리가 13의 x제곱이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에서 13은 3의 x분의 3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117의 y제곱이니까 y분의 1제곱으로 다들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y분의 4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보일 겁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야. 그러면 이 지수끼리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나눠줘야 될 것 같아. 13을 117로 나누게 되면 얘 나누기 얘니까 3의 정답은 117분의 1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렇게 돼서 요식을 나눠주면 요식을 나눠주게 되면 3의 정답은 117분의
13. 뭔가 약분이 되겠지. 그치? 9분의 1 같이 생겼어요. 117은 13 곱하기 9야. 그래서 이 녀석이 9분의 1이니까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일까? 그렇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맞춰주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얘들아 여기 25번, 26번 한번 풀고 넘어가 볼게요. 25번 같은 경우에는 쌤이 저 마이너스 x제곱이 싫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에 a의 2x제곱 플러스 1은 2 이런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3이 a의 2x제곱이 나오거든. 그래서 a의 x제곱은 루트 3이야. 계산 실수하고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a의 x제곱은 자 정확하게 뿔마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a x제곱은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26번 볼게요. 우리가 요 녀석을 k라고 한번 둬봐. 그러면 우리가 4는 k의 x분의 1제곱 9는 k의 y분의 1제곱이 나오고 6은 k의 z분의 1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녀석을 봤더니 x분의 1이랑 y분의 1은 다 만족스럽게 있는데 갑자기 z분의 2가 튀어나왔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다 제곱을 붙여주고 싶은 거야.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아이디어가. 그러면 36은 k의 z분의 2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변형을 하게 되면 자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2는 4랑 9랑은 곱해지지만 36이랑은 나눠지겠죠. 저렇게 나눠야 k의 마이너스 z분의 2제곱이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우변의 값이 1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요 정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0이 되어야만 우리가 내가 k를 임의로 세팅을 한 거잖아. 그치? 저 녀석과 상관없이 정답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밑이 뭐든지 간에 지수가 빵이면 전체 결과는 1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답을 0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